지금은 이제 천연 합성 구매하고 천연이 이게 실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천연은 이렇게 별로 이게 용량이 저런 게 없다. 그다음에 그 킬레이트 미네랄 해가지고 이 아미노산하고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마그네슘도 수산화 마그네슘이 있고 산화 마그네슘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아미노산하고 결합이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마그네슘 글루코네이트, 뭐 시트레이트 뭐 이런 것들은 또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흡수율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비타민 낭비의 개념은 적절한 용량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설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투여해주면은 적절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비타민 섭취의 위험성, 실제 고용량의 비타민을 먹고 사망했다는 사례는 없어요. 근데 지용성 비타민 경우에는 그 비타민 A가 일일 5만에서 10만 아이를 한 달 정도 섭취하게 되면 간 독성과 피부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근데 베타카로틴으로는 이것도 뭐 부작용이 있을 거다 생각하지만 독성을 일으키는 정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으로 비타민 A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별로 보충해 주는 것은 이제 그 용량을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비군을 쓸 때 보면은 비군을 먹고 이제 소변이 이제 뭐 아주 셀라랗게 나온다든지 예? 이런 경우라고 그러면은 더 줘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예? 흡수를 제대로 흡수를 높여주기 위해서라도 더 약이 흡수가 안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 줘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가비타민 욕구 없이 꼭 지켜야 될 원칙이 있는데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뭐가 모자라는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해주는 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약물을 어떤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 영양소를 갖고 움직여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생화학적 차별성은 사람마다 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나야신 제제를 주다 보면은 나야신 복용을 하고 어떤 분들은 20-30분 만에 홍조가 나타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1시간 정도가 지나야지 나타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나야신은 드려볼 테니까 그 이제 개별적인 것들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타민을 투여하면서 느끼는 게 여러분들이 본인이 먼저 스스로 투여를 해봐야지 돼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부터 먼저 투여를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신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타민 B 컴플렉스를 지금은 뭐 임팩타민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비타민 B 컴플렉스가 고용량의 비타민 B 컴플렉스가 있었지만 20년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 게 하나도 허가받지도 못했고 그 허가를 제가 제일 처음 받았어요. 그것도 그 대학에 의해서 한일약품에서 야 니네한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허가 자료를 줄 테니까 이 제품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그거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판매 금액의 로얄티는 나한테 다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만든 시점이 한 90몇 년도 한 2000년도 될 거예요. 2000년도 이때쯤 만들어서 이제 써져서 고용량의 비타민 B군을 썼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썼었냐면 B1부터 B1, B2, B3를 원료로 구매해가지고
이것을 같은 용량을 그램수를 넣어서 배산을 해서 그래서 나눠서 먹게 이렇게 캡슐에 넣어서 먹게끔 했었어요. 근데 고용량의 비타민 B군을 먹게 되면 효과는 일주일 내에 빠른 시간 내에 나타나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비타민 이제 그 B군에서 비타민 B 충격요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따로 필요한 사람한테 옛날에 만들어진 B컴을 그 한 번에 그 11씩 하루에 3번 30알을 먹게 하는 충격요법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B100이 만들어져요. 11씩 먹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효과를 보면 그게 100점짜리를 가지면 3일도 못 가서 떨어지는데 일주일 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해보게 되면 이래서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충제의 일반적인 원칙이 다 같은 보충제라도 개인마다 반응하는 정도가 꼭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스스로 환자하고 이렇게 라포를 형성해가면서 끌어낼 수 있게 쓸 수 있을 때가 중요한 것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의 유사점은 둘 다 에너지원으로는 작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 것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만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체내에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촉매 효소로 작용을 해요. 그리고 극미량이지만 음식에서 다 얻어지고요. 차이점은 하나는 유기물이고 하나는 무기물이에요. 태웠을 때는 비타민은 하나도 없어요. 다 타버리니까. 무기물은 미네랄은 남아있는 겁니다. 미네랄은 인체의 구성성분이고 식물은 미네랄은 필요로 해도 비타민은 스스로 합성해야 되니까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이 서로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서로 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발 검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이 어느 영양소가 하나 결핍되어 있을 때, 어느 미네랄 하나 또 결핍되어 있을 때는 비타민도 동시에 결핍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리가 과잉으로 있는 사람한테 정신질환자가 많은데 그러면 구리가 과잉으로 있는 사람한테 기량하는 비타민이 뭐냐면 비타민 C예요. 그러면 비타민 C는 그 사람은 모자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구리가 과잉 때문에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서 잠을 못 자는 사람한테는 구리를 떨어뜨려 줄 수 있는 비타민 C만 줘도 잠을 잘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야신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작용을 하려고 그러면 꼭 미네랄하고 이렇게 결핍이 돼서 서로 움직여줘야지만 이게 촉매로서의 작용을 하면서 움직여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타민을 우리가 얘기할 때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으로 나눴었는데 지용성 비타민부터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지용성 비타민은 A, D, E, K예요. 지방질이 많은 음식하고 장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대부분 간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 조직에 저장을 하고 있고 조직에 축적할 수 있는 경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에는 항상 비타민 A를 300만 IU 정도를 저장을 하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없더라도 비타민 A를 안 먹더라도 간에서 충분한 양을 쓸 수 있다. 대신에 간에 저장하고 지방 조직에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독성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타민 A 구조, D의 구조, E, K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는 참고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비타민 A는 레티노이드 그룹하고 카로티노이드 그룹하고 두 가지로 있어요. 레티노이드 그룹은 전구용 비타민, 프리폼드 비타민 A라고 하고 카로티노이드는 베타카로틴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프리커서입니다.
물질이 비타민 A인데 정상 시력, 시력 색소인 로놉신과 아이놉신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게 정상 시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서 옛날에 영양제 간유구 있죠. 간유구가 비타민 A가 주성분입니다. 그리고 피부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막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A를 피부 질환에 쓰는 게 우리가 그 소화기 질환에도 비타민 A를 써주는 게 레키가 신드롬이나 이런 데는 비타민 A를 이 사람 비타민 A가 모자라서 레키가 신드롬이라고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감기가 걸려도 인후통이라든가 인후염증 뭐 정막에 문제가 있으니까 비타민 C를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사용을 할 때 일반 가정에서 비타민 C를 1g짜리를 감기에 걸리면 시간마다 하나씩 먹어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시간마다 하나씩 먹는데도 낫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좋아지지 않는 경우 그때는 이제 비타민 A가 이제 동시에 들어가지고 이제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레티놀과 그 레티놀이라는 게 이 화장품 원료로서는 아주 비싼 원료로 들어갑니다. 피부에 그만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레티놀 함유 화장품 하면은 되게 비싼 화장품이잖아요. 부절식은 이렇게 베타카로틴에서 두 개가 붙은 것이 이제 그 A의 형태라고 하거든요. 녹황색 주로 야채에서 얻어지는 거고, 동물성 비타민 A는 레티닐 에스테르 형태고 가장 그 좋은 것이 물고기 간유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지방에 의해서 수동적 확산에 의해서 주로 이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야맹증을 유발하고 눈의 점막 생태를 케어하고 피부 병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골다공증의 조골세포, 파골세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도 조절하고 있는 것이 비타민 A예요. 노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갱년기 장애가 이루어질 때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비타민 A의 과잉 섭취는 우리가 먹는 식이로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이제 5만 아일 정도씩을 일일 투여를 해줬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중추신경계, 소화기 징후, 피부질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하는데 중지하면 바로 효과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비타민 A가 이만큼 좋다라고 특히 피부에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그 여성분이 그래요. 5만 아이씩 먹으면 그만큼 좋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서 이 양반이 10만 아이씩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10만 아이씩을 먹고 딱 보름이 지나고 났더니 다른 여성 친구분들이 무슨 시술을 했냐? 얼굴이 막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네? 근데 비타민 A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만 좋았지 한 달이 지나고 났더니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머리카락이 빠지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중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또 이게 우리가 킬레이트 세라피 있잖아요. 이 킬레이트 세라피를 이제 병원에서 이제 주로 이제 독성을 빼내기 위해서 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근경색이나 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스텐트 시술 대신에 쓰여지기 위해서 하고 있는 킬레이트 칼슘 미디테이, 소듐 미디테이를 투여해서 하는 건데 킬레이트 치료를 하다 보면 여성분들이 대개 한 3회 정도 하게 되면 빛이 나요. 얼굴에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러면 그게 그 킬레이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비타민 C를 고용량을 쓰게 되거든요.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고 그러는 것들이 비타민 C가 콜라겐부터 뭐 여러 가지 형성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이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킬레이터 시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용법 용량만 신장 기능에 따라서 용법 용량만 정확히 지킨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고 환자들은 다 좋아해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너무나 많은 양을 갑자기 투여하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제로다가는 면역 강화를 할 때 이렇게 쓰고 여드름에 미만에서 오만 어린 사람도 피부 질환이죠. 각화증 이게 전부 피부 질환에 주로 많이 써요. 그리고 야맹증에 쓰고 눈물 부족에 비타민 A 아이드롭을 쓰기도 하는데 이게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일일이 눈에 조금 이렇게 눈꽃길 같은 것들이 끼고 있어서 여성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슈퍼푸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모든 데 다 쓸 수 있다는 것을 슈퍼푸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비타민 D를 우리가 슈퍼푸드라고 얘기해요. 비타민 D는 체내 모든 세포에 다 비타민 D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비타민 D가 절대량이 모자라요. 가장 모자라는 게 이제 이 교통수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쇼핑을 많이 다니잖아요. 쇼핑을 다니는 데서는 해를 볼 수가 없어요. 백화점에 가서 해를 보게 해놓지는 않거든요. 해가 지는 걸 보고서 시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백화점에 시계도 없고 해도 안 보여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마음대로 물건을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비타민 D 결핍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비타민 D는 여기 햇빛을 그려놨는데 햇빛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얼굴에까지 완전히 일반 화장품 가지고는 비타민 D를 생성을 하는데 별 문제점이 있는데 선크림이 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쓰게 되면은 비타민 D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3가 활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D3인데 D3 아릴기의 이중결합 오메가 1 위치가 붙는 것을 이제 우리가 비타민 D3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햇빛에 의해서 액티브 폼으로다가 만들어지는 것을 과정을 해놨던 거고요. D는 디프런트라는 의미도 있고 베스테이팅이라는 파괴적임으로 이런 의미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D는 호르몬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어서 우리가 D는 사실 비타민이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내분비 질환에서 쓰는 호르몬에서도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RDA 량은 이렇게 조금인데 이 개념이 근간에 바뀌었어요. 최근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도 5,000IU를 쓰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질환하고 병간을 다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수용